옷쏘공. 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 그 다음에 다시 걷어들인 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다시 재지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토제 약발 통했다. 강남권 거래 끊기고 집값 진정세. 뭐 다 이런 같은 맥락에 네. 숨고르기 들어갔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네. 아, 우선은 지금 토제가 재지정되고 그 한 일주일간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일단은 거래량이 강남의 아파트 한 건 정도, 그리고 나머지 송파, 그 다음에 용산, 서초 거래량 빵건. 빵권? 빵건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잠잠해진 거죠.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15건, 14건 정도, 그리고 양천구가 조금 끝난 다음에 좀 많이 나왔어요. 오, 목동. 네, 16건 뭐 그 정도 나왔고. 네. 거기 다요. 지금 그렇게 잠잠하게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맞아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맞고 지금 서울에서 대출도 지금 조건부 전세 대출도 서울의 그 1금융권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경기도에 있는 농협하고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수요를 막고 규제로 막았으니까 당연히 잠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변으로 조금은 퍼지는데 이 퍼지는 건 아직까지 조금은 시간을 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본질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막아놓은 거예요. 어차피 토지거래 허구역 자체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우선 지금 시장 상황은 조금은 잠잠한 건 맞다. 근데 풍선 효과가 지금 지역으로 퍼진 게 아니라 이 지역 내에서 퍼지고 있어요. 뭐로 퍼지느냐? 경매. 이제 경매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송파에서 경매에 낙찰이 됐는데 경매는 왜 퍼지느냐? 왜냐면은 전세를 맞출 수 있는 갭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고가보다 더 높게 경매가가 낙찰이 됐어요. 우성 1, 2, 3차는. 그래서 풍선 효과가 그 지역 내에서 어떤 특정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조금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양상을 경매로 몰리고 이제 보류지도 이제 가격 올린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양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류지 네. 기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지라는 거 사람들이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보류지라는 거는 건설사에서 이런 걸 해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송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송사를 일어나는데 집이 모자라 한 채 더 주세요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분의 한 1% 정도를 보류지로 놔둬놓고 있다가 모든 분양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다 끝나면은 거기에서 이거를 이제 경쟁 입찰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가격을 정해가지고 이거 그 보류지가 나왔으니까 사시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원래 보류지도 가격들이 시장이 좋으면 되게 높게 나오고 안 좋으면 좀 낮게 나오는데 지금 또 그것도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시장이 숨죽인 건 맞고 풍선 효과가 아직까지 퍼트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자체 내에서 다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반면에 또 풍선 효과가 그 바로 옆에는 조금 여파가 좀 있었던 게 강동 쪽이나 고덕 그라시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인기가 좋거든요. 아르테온이나 그리고 목동 쪽이나 그리고 위쪽으로는. 예, 의외로 위쪽으로 노원 쪽에서도 거래량이 조금 나왔는데 거래량이 올라갈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번 일주일간에 노원 쪽에서도 조금 거래량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조금 숨고르긴 한데 늘 얘기를 했지만은 규제라는 것 자체가 수요를 멈추게 한 게 아니라 수요를 잠시 쉬게 가게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규제 때문에 집값 못 잡으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장세는 순고르기인데 제도적으로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풍선 효과는 확산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게 막 두드러지게 확산되는 것들은 좀 아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욕심에 한 거죠. 어떤 욕심이에요? 2월 달에 했잖아요. 2월 달 분위기를 보니까 2월 달에는 이제 대통령이 거의 탄핵될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 그렇죠. 탄핵되고 나면 공석이니까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려면 이제 저쪽에서는 한 명이 정해져 있고 물론 뭐 12개의 혐의로 8개의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쪽이 이제 무주공산 아닙니까? 네. 무주공산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저기 대구에도 한 번 계시고. 홍씨죠? 그렇지. 그 홍콜라 사이다랑 네. 그 오세이돈님께서 이제 강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회주의자 출신 김문수님도 네. 계시고, 이 세 분이 이제 할 텐데 이제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인지도가 낮았잖아. 언급이 많이 안 되니까 자기도 여기 사람이 있어요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돼야 되겠어. 빨간당의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후보가 되려면 권리당원들한테 표를 많이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권리당원들이 어디만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이. 집 많은데. 그렇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자기가 지정해 놓은 데가 권리당원들이 많잖아. 좋은 아파트 많은데. 그렇지. 이제 거기를 좀 풀어줘야지 이제 좋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를 풀었는데, 이게 이제 폭풍처럼 이제, 이렇게 살짝 빼봤는데, 감당할 수 없게 확 쏟아진 거지. 살짝 뺐는데, 확 쏟아진 거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3월이 됐어? 3월이 되니까 이제, 이것 봐라. 대통령은 이제 탄핵에서 약간 기각 느낌이 좀 나네. 6명이 찬성해야 되잖아. 이게 쉽지 않잖아. 그리고 집값 너무 올라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라 그러면서 더 올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이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적 없다 그러지만, 선거 캠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얼마 전에 그거를 없앴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분위기가 완전 이제 생각하고 정반대로 가버렸잖아요. 예전에 이제 급식 때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의 똥볼을 찬 거죠. 똥볼을 찼는데 심하게 찬 게 뭐냐면 다시 풀었던 데를 재지정하면 되는데 더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구를 다 지정해 버렸잖아. 이게 완전 똥볼 중에도 똥볼을 잘못 찼는데 그거를 만회하려고 또 더 큰 똥볼을 차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는 처음 보는 거잖아. 그 규제는 처음 보는 거일 때 당황하거든. 뭔지 모르니까. 그치? 이제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 찍어줬네? 그러면서 막 다니잖아. 우리 29번 할 때는 여기 딱 막으면 여기를 찍어 옆에를 찍어 사라는 이야기구나. 그러고 찍고 여기 딱 막으면 KS 마크 아니야. 이게 국가에서 인정한 여기. 막 이러고 다녔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좀 새롭네. 이러면서 뭐지? 막 이러다가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총평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에는 규제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많은 하락론자들이 인디언 기우즈 하듯이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했고 수요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수요가 없었는데 토지거래 허가하면서 심하게 빠질 거다. 심하게 빠질 거다. 그리고 집이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돼 갖고 완전히 꼬꾸라질 거냐 장기적으로 그런 계기가 될 거냐. 아니면 흘러가던 상승 추세가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가던 길을 갈 거냐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진폭이 얼마나 클 거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폭이 얼마나 클 거냐 이런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논문도 많잖아. 6개월 이상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준비해온 게 있긴 한데 보면 대책이나 규제가 나오면 딱 그거죠. 그래서 집이 토지거래 허가로 돈이 없어지냐 집이 더 생기냐 둘 중인데 둘 다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보시면 이게 지난 정권의 주요 규제가 있었던 시기에 그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KB 심리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야, 지금 체크를 하신 거예요? 체크를 다 한 겁니다. 일일이.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요. 일일이 다 한 겁니다. 일일이.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대책을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처음에 했는데 6.19 대책인가를 했는데 약했어 그때. 이랬어 우리. 그래서 잠깐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8.2 대책이 나와요. 이 종합 패키지. 8.2 대책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규제를 어떻게 하냐면 약한 거 해놓고 모니터링하고 더 센 거 하고 차근차근 나오는데 한 방에 모든 걸 다 때려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 보잖아요. 훅 꺼지는 거 심리가. 집사 만약에 훅 꺼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융단 폭격을 합니다. 9.5 대책. 한 달에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어때요? 계속 치고 올라가죠. 계속 치고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렇게 규제를 한다 그래서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반에는 뭐에 집중했냐면은 다주택자 때리기에 집중했지 그 돈을 줄이는 거에 집중하진 않았거든.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규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집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계속 정부에서 사지 말라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계속 집이 오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태 이제 크게 한번 맞고 한참 갔는데 이게 한 6개월 좀 안 갔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규제를 한번 때렸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6개월 이상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헬리오 입주할 때야. 2008년, 2009년. 2018년도. 그치. 9.13 대책 이후에 이렇게 빠졌죠. 그치, 이게 9.13이군요. 입주가 엄청 몰리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때는 진짜 집도 늘어났고
집도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6개월 정도 갔단 말이죠. 그래서 또 정점을 찍으니까 어때요? 또 규제할 때마다 빠지고, 규제할 때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 집중적으로, 나중에는 집중적으로 3개를 때렸는데도 보면 별로 안 빠지잖아요. 여기 끝에거든요. 여기 살짝 내려온 거 보이시나요? 살짝? 살짝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새가 요런 식으로 될 거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길게 이렇게 빠져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집을 요때 샀어요. 이때 훅 꺼질 때랑 요때 8.2 대책 때 끝나고 바로 사고 9.13 대책 끝나고 바로 샀어요. 이 심리가 거꾸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때 1년 단위로 이렇게 샀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저도 요때 그 서울에 42평 아파트를 샀어요. 역시 18년 12월. 저는 10월 달에 11월 달에 등기 쳤어요. 예. 역시 뭐 진짜 투자자들은 네, 까불었죠. 뭐 잘하는 줄 알고. 잘난 자가 까불었지. 그냥. 잘난 게 아니라 운도 크더라고요. 보니까. 살라고 갔는데 안 팔다가 그때는 그러니까 파니까 산 거지.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면 담이 커야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완만하게 올라오는 거는 가만히 뒀을 때 완만하게 올라오고 급하게 내려갔다 급하게 올라오는 거는 규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짧은 내 생각에 요거보다 더 짧은 사이클로 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나 이 완화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반복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학습이 된 게 노무현 정부 때도 학습이 됐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뭐 830 대책 나오니까 해가지고 확 하지만은 결국은 더 올랐고 사실은 가격이 떨어진 거는 그때 카드 대란 때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그 규제의 그 역효과로 가격들이 폭등하는 것들을 봤는데 사실은 이 규제라는 것들이 정부에서 당연하게 시장의 가격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거고 올라가면 좀 막았던 거고 사실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좌파가 들어오면은 규제를 한다. 그다음에 우파가 들어오면은 완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도 후반부에는 규제를 했어요. 규제를 했고 2010년 규제를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완화를 했어요. 완화를 하다가 규제로 갔는데 이거 먼저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긴박했던 한 주를 먼저 보고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잖아요. 강남권에서 이게 시작한 게 강남권이 이제 이거 토지거래 허가 해제하기 전 데이터인데 보면 강남 중심으로 이제 강남 3구랑 한강 8대장하고 목동까지 전부 다 이제 탑10이죠, 탑10. 탑10이 전부 다 이렇게 붉게 달아올랐는데 가요 탑10. 딱 지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연해졌죠, 확실히. 네. 확실히 연해지고 송파구는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빨간색이 갑자기 파란색이 됐습니다. 요 색깔에서 이게 됐다는 거죠. 요 색깔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범례. 그 범례가 0.3을 초과하면 제일 빨간색이나 제일 파란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왜 0.3이냐면 0.3이 몇 년을 놓고 봤을 때 잘 안 나오는 숫자예요, 생각보다. 정규 분포에서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거나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 95%의 신뢰도에 벗어나는 거.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흔하지 않은 경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더 이상, 근데 0.68 이렇게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건 맞지. 엄청 많이 올랐죠. 다시 근데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강남하고 서초는 여전히 0.3 이상인 거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갑자기. 0.6 이러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송파가 끊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진실은 뭐냐? 진실은 뭐냐? 이런 건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그때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 일요일까지 사야지 토지거래를 회피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살 사람 빨리 사고 나갈 사람 빨리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 잠실 S를 해서 캡처해 놓은 건데 보면 하락 거래라고 돼 있는 거 중에 돼 있는 걸 싹 다 이제 중에 그 금액이 좀 큰 거 2억 뭐 5천만 원 이런 걸 캡처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2억을 깎아서 29억이 됐다. 보면 이 3월 20일에 그죠? 그러면 3월 20일에 21일에 똑같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전세 안고입니다. 이거 전세 안고 여기 세 안고 갭2 강추 어디 부동산이야? 그다음에 최근 온수리 풀 전세 안고 왜 풀이 왜 붙었을까? 전세가 이빨이 차 있다는 거죠. 세 잘 맞춰놨으니까 사가세요. 그런 거고. 요것도 보면 전세 안고잖아요. 전세 안고 저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투자로 사놨던 사람들이 그동안 못 팔았는데 토지거래 허가 해제되면서 가격이 막 오르니까 옳았구나 그러고 이제 막 30억에도 팔려? 그럼 31억.
그죠. 뭐 30억에 팔면 32억 이렇게 호가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일요일 전까지 못 팔면 이제 다시는 못 팔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냥 두고 계속 갈 거냐. 뭐 오를 거니까 또는 이런 생각이지. 이때 팔고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더 높은 데로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팔고 현금을 만든 다음에 뭐 넘어가는 거면 이렇게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장 낮춰야죠. 하루 이틀 사이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을 낮췄는데 그래서 보니까 전세 안 꼬라는 거지 전부 다. 실사용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은 나갈 사람은 나갔고 이제 살 사람은 샀어.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이 딱 되니까 이런 물건들은 없어지는 거고 호가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살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호가가 낮은 게 안 나오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냐면 얼음 이거라는 거죠. 이 갭 투자 자체가 원래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자기가 실입주하거나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의 집보다 낮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분들은 지금 판다는 거는 차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끌고 가느냐 아니면 좀 낮춰가지고 수익은 좀 줄었지만 수익률은 그래도 크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가느냐. 그 판단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원래 또 거래량도 많았으니까. S는 그리고 그 매매 임대 해준율이 좀 높아요. 그 반포나 이런 쪽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S 리센스 트리듐 엘리트 파레라고 하잖아요. 1, 2, 3, 4단지는 5층짜리였잖아요. 네. 특히 이제 1, 2단지는 소형이에요. 10평, 12평 이런 거고 3, 4단지가 좀 20평, 30평이 좀 많았어. 10평, 12평에서 살다가 이제 애들 크면 옛날에 애가 두세씩 됐잖아요. 방이 있어야 되니까 3, 4단지로 갔거든요. 그럼 중학생 되면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3, 4단지 앞에 학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단지는 그때 팔고 간 사람도 있고 세를 많이 넣고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도 세가 많았어요. 그래서 매매 임대 해준율이 높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 거고. 풀전세. 그렇지.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지. 팔고 갈 데도 없고, 어차피 지금 전세 끼고 사놨더라도 전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팔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왔던 거고, 급하게 막 2억 3씩 깎은 게 없는 거고, S나 리센스 같은 경우에 두 개 합치면 헬리오가 아니라 12,000세를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새겨놓고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나온 거지. 그리고 여기는 팔고 갈 데가 있잖아,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그렇죠. 신천동하고 잠실이라고 정확히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왔거든, 저번 주에. 그러니까 그게 엘스 리센츠하고 그다음 파크리오 딱 세 개잖아요. 파크리오도 시형 아파트였거든요, 5층짜리. 똑같은 컨셉이었다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애들 크면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개포동도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신천에만 발생한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고,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 지수를 뽑을 때 이 얘네들 그래 몇 개로 엄청 지수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치? 뭐 산식이 있겠지.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실거래는 거래량에다가 가중치를 많이 주거든요. 아마 이제 그 지수에서는 그러니까 단지가 얼마나 큰지 이게 가중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100세대짜리 하나 거래된 것보다는 10,000세대가 거래된 게 훨씬 더 비중이 클 거 아니야.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거래가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나온 거고 지수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나는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본 게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주인들이 급매로 계속 던질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던지기 전에 던지려고 그러면 첫 번째 일이 그 매물이 늘어나야 될 거고 매물이 늘어나면서 호가가 낮은 매물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매물은 줄었고 오히려 보시면 이게 그거야. 시장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엘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거래된 걸 보시면 B타입인데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27억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30억에 거래됐어요. 여기 보시면 27억에서 30억에 거래됐어. 뭐지? 그러니까 여기는 30억이고 여기는 27억이야. 여기가 해제되고 나서 30억이 처음으로 거래가 된 거죠. 호가들은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됐다가 1, 2억 깎아서 이 정도의 거래가 된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최고가 30억보다는 낮게 거래가 됐지만 그 기존에 거래되는 27억보다는 높게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게 많이 반영이 돼갖고 이제 높이 오른 것처럼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에 거래가 몇 개가 되니까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나오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항상 매우 높은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유튜브 보면은 뭐 잘 부동산 거래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3억 금매가 나오고 있고 잠실이 지금 폭풍전야가 막 이렇게 뭐
그 풍전이야? 본인이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핵폭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갖고 훅막 이러고 막 표정 이러고 나오는 거 있잖아. 참 뭐 이렇게 나 그거 보면 귀엽다 이제. 아무리 유튜브지만 정론을 이야기해야지.